자, 안녕하세요. 냉군입니다. 일단 오늘 경기 3연승을 했고 분위기가 나쁘진 않죠. 하지만 2월달 승률은 1, 2월달 다 합쳐서 승률은 뭐 한 55% 정도인 걸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승률 개선이 필요하죠. 음, 아직까지는 승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자, 그런 면에서 2월달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하자면, 간단하게 일단 현대건설이 좀 도전적인 배시였는데, 육수형이 마지막에 좀 삽질을 많이 해줬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들어왔다. 타이밍상 현대건설 간 거는 잘한 결정이었죠. 다음부터는 좀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현대건설은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클리퍼스 경기 제가 어제 재밌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 그분 더 농구, 이분이 4쿼터에 삽질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턴오버 때문에 그 점수 차를 엄청나게 따라잡혔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그분이 굉장히 잘하시긴 했는데, 음, 역시 마지막에 클러치 타임에 실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경기 내내 잘한 것을 그냥 그대로 까먹게 되는 거죠, 사실상.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은 이제 세크라멘토 프렌을 예상했는데, 역배까지도 이거를 역배까지도 해준다. 어,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느바에서는 이제 골스를 선택하긴 했었는데, 물론 현대건설이랑 같이 묶어갈 그 목적으로 골스를 택했는데, 클리퍼스 세크 프렌 단포를 안 본 게 좀 아쉽긴 해요. 음, 자, 여기까지 하고, 음, 내일 그 느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첫 번째 경기를 봤을 때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와, 어렵다. 이게 왜 어려운가? 일단은 둘이 전력은 승수도 그렇고 비슷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전력은 인디애나가 좀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올챙이가 홈이고 최근의 경기력이 그렇게 썩 나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이긴 해요. 근데 자, 결국에는 자, 두 팀 다 픽이 있죠. 픽이라는 거는 이제 2013년 드래프트 5월달에 실시하는 신인 드래프트 픽이 이제 1픽에 도전하는 팀들이고, 결국엔 이 팀들이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두 팀 다 결국에는 그 웬 바냐마 선수를 먹으러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두 팀이 딱 이제 탱킹 라인에 7팀 그 마지막에 커트 라인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죠. 물론 이제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해서 탱킹에 바로 지장이 있다 아니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두 팀의 어떤 최근의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당연히 뭐 올챙이가 올챙이를 쉽게 픽을 할 수가 없어요. 올챙이를 쉽게 픽을 할 수 없고, 인디애나의 어떤 그 외곽적인 부분, 그리고 최근에 그 터너가 미쳐 있는 모습, 외곽슛도 이제 좋고 블락슛 그 골밑 수비도 되는 빅맨이기 때문에, 자, 터너까지 미쳐 있는 상황에서 올챙이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자, 그러면 이 경기가, 자, 굳이 제가 승패를 고르자면 이거는 그냥 프레임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는 인디 프레임을 보고, 자, 이 경기가 저는 이제 승패로 이제 나뉘기보다는 오히려 오바 쪽이 좋아 보인다. 오히려 이 경기는 어느 정도 두 팀의 올챙이가 홈에서의 어떤 야투율이 어느 정도 이제 높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인디나도 최근에 야투적으로 나쁜 부분이 아니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쉽게 패배를 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올챙이를 상대로 어느 정도 경기력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베스트 선택은 오바 같아요. 일단 승패로는 인디 프렌 쪽으로 볼게요. 자, 이제 샬럿하고 이제 마이애미인데, 자, 새벽 경기, 아까 그 이전에 그 새벽 경기가 있는데, 그 새벽 경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토론토 경기, 뭐 이미 배팅이 불가능하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느바 새벽 경기에 대해서는 패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경기 직전에 어떤 라인업 변수에 대해서 사설이 아닌 이상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경기는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샬럿하고 이제 마이애미인데, 지금 이제 마이애미가, 자, 마이애미가 두 팀 다 어느 정도 이제 예상 외의 결과를 냈던 오늘이죠.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쿤보가 초반에 아웃이 됐죠. 발목 부상으로 아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난하게, 콤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이제 발리는 모습.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제 내일 경기 샬럿 경기를 잡으려고 이 경기에 힘을 빼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 샬럿은 원정에서 지금 이제 야투를 폭발시키면서 뭐 미네소타를 제압을 했죠. 시종일관이 미네소타를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클러치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변을 일으켰죠. 자, 그러면 이 두 팀 간의 백투백에서 어떤 팀이 더 정신적, 체력적으로 소비를 했느냐 라고 봤을 때, 저는 마이애미 쪽이 좀 더 체력적인 부분이 세이브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인 전력이 마이애미가 샬럿을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해외 배당 기준으로도 이제 마이애미가 정배죠. 저는 이 경기가 샬럿이 또 이제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이애미 승, 마이애미 마인승. 그리고 자, 언어보로 접근을 하자면, 저는 굳이 이 경기를 언어보로 접근을 하자면 저는 오바 쪽이 좋아 보여요. 기준점이 낮아서 좀 의심스럽긴 하죠. 왜냐면 샬럿이 홈에서 워낙 야투 감각이 좋은데 기준점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이 정도면 샬럿 치고는. 왜냐면 이제 마이애미의 어떤 수비적인 부분이 가만히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경기에서 마이애미의 수비적인 부분에 그 샬럿의 어느 정도 야투가 억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준점 대비에는 오버가 좋아 보이지만, 저는 이 경기의 베스트 선택은 마이애미 승과 마이애미 마행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요. 뭐 이렇게 미러키전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경기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도 잡아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러키 경기에서 힘을 뺀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이제 뉴욕하고 뉴올리언스인데, 자, 뉴욕이 이제 역전승을 했죠. 워싱턴 상대로. 이제 워싱턴이 역시 문제가 뭐냐? 이제 물론 이제 워싱턴이 처음에 초반에 굉장히 그 야투 감각이 좋으면서 앞서갔죠. 근데 결국에는 워싱턴의 문제는 수비다. 수비가 안 되는 팀은 결국에는 강팀이 아니다. 그거를 이제 워싱턴이 증명을 했죠.
증명을 한 부분이고, 일단 그 뉴욕이 그렇게 역전승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끌고 왔는데, 내일 경기까지 이제 뭐 뉴욕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건데, 일단 그 뉴올리언스도 최근에 뭐 경기력이 뭐 그렇게까지 뭐 좋진 않았지만, 지금 잉글랜드 선수가 복귀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맥컬럼 선수와 발렌시우나스 선수 이런 선수들이 건재한 상황에서 백투백에서 지친 뉴욕이라면 어느 정도 비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뉴올리언스도 높이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부침이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 경기를 접근을 하자면 6월 프레 쪽이 좋아 보여. 물론 이제 뉴욕의 홈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제 그 극적인 역전승,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분위기가 살아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잉그랜과 맥컬럼, 발렌시우나스 선수들이 충분히 뉴욕의 그 체력적인 문제에서 드러날 그 수비적인 문제를 공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뉴욕 프렌과 오빠가 좋아 보여요. 어느 정도 뉴욕이 물론 이제 뉴욕도 이제 홈에서 어떤 야투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터트릴 수가 있다고 보는데, 수비가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프레임과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자, 멤피스와 이제 덴버인데, 자, 멤피스가 지금 멤피스의 어떤 수비력이라든지 공수 밸런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느바에 존재하는 그 어떤 팀도 집중하는 멤피스를 이거 전제로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멤피스는 절대로 반대로 가면 안 되는 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멤피스를 가지 않을 거면 멤피스의 반대로 가는 거는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멤피스는 그 어떤 팀도 잡아낼 수가 있는 팀이에요. 왜냐하면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가 좋다고 해서 공격이 약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확실한 에이스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수비적인 부분에서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대인 수비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죠. 뭐 자렌 잭슨 주니어라든지 딜런 브룩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수비가 좋기 때문에 상대편의 그 에이스를 이제 묶어놓고 이제 뭐 모란트를 앞세워 가지고 골밑을 두들기는, 돌파적인 부분에서 골밑을 두드리고 베인이 외곽을 터트리는 이런 부분이 어, 그 어떤 팀도 이 팀의 그 어떤 수비적인 부분에 말리게 되면 질 수가 있어요. 그게 덴버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 그러면 지금 멤피스가 홈이고 덴버가 원정이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느바에서 분위기가 좋은 팀이 덴버죠. 그래서 함부로 이제 덴버도 이제 반대로 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승패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근데 이제 멤피스가, 자, 해외 기준으로 멤피스가 정배죠. 저는 정배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부지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덴버라도 멤피스를 상대로는 쉽지가 않다. 특히 이제 멤피스의 홈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이긴 한데, 자, 그래도 이제 멤피스의 홈에서의 멤피스의 수비라면 덴버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멤피스 승으로 볼게요. 그리고 자, 이 경기가 이제 언어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기준점 대비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이제 두 경기 남았는데, 자, 필라델피아랑 이제 보스턴인데, 자, 필라델피아가 뭐 최근에 경기력이 느바에서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보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경기도 이제 굉장히 승패가 어려운데, 자, 이제 다르게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스턴도 풀 라인업,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풀 라인업이죠. 자, 그러면 두 팀이 뭐 수비가 뭐 필라델피아가 수비가 좀 보스턴보다는 더 좋다고 볼 수 있고, 필라델피아 홈에서 야투율은 어느 정도 이제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스턴도 지금 이 저 테이텀이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스마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상대편의 그 수비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라고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1순위가 오바다. 두 팀이 치고받고 뭐 수비적으로 치고받을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득점력과 수비력을 겸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기준점 대비해서 저는 이제, 자, 수비적인 부분보다 자, 공격적인 부분이 더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스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보다는 공격에 지금은 이제 더 이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은 거죠, 사실상.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물론 팀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개인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홈에서라면 특히 이제 보스턴이 최근에 외곽 수비라든지 어떤 골밑의 수비에 대해서 잘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보스턴의 수비 정도는 필라델피아 홈에서의 어떤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많은 득점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순위는 오버라고 볼게요. 그리고 자, 2순위는 당연히, 자, 이렇게 강팀끼리 경기에는 사실 홈원정이 그렇게 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이제 보여주진 않는데, 그래도 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승으로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자, 유타와 샌안토니오. 그 답이 나와 있죠. 사실 이 경기에서 물론 이제 유타가 뭐 선수를 어느 정도 판매를 하면서 뭐 크게 뭐 플랫포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마인드죠 지금. 뭐 내심 이제 뭐 구단주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이 쟤들 왜 이렇게 잘해, 어느 정도 이제 아이 선수도 팔고 이랬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순위 내려가지고 자 웬 바냐마 먹으러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뭐 열심히 하는 거죠. 특히 그리고 이제 유타의 홈이라는 부분, 탱킹을 하더라도 유타가 만약에 순위를 내리더라도 홈에서는 열심히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 이 경기에서 유타의 어떤 일반승을 의심하기는 어렵죠. 자, 아무리 뭐 져주려고 해도 져줄 수가 없는 매치다. 뭐 랭포드라든지 뭐 바셀이라든지 뭐 트레이전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타 일반승은 의심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핸디는 장난질 칠 수 있죠. 왜냐? 당연히 이제 뭐 유타가 학살할 이유가 없죠. 어느 정도 이제 접전 벌여주면서 이기면 좋고 저도 아쉬울 게 없죠. 유타는 조심해야 됩니다. 축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절대 팀을. 특히 후반기 한 10경기 더 지나고 나서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지나면 탱킹의 고의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유타는 절대로 똥배를 축으로 가져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일반승은 이제 뭐 가져가실 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핸디는 그냥 패스하는 게 맞다고 봐요. 유타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 너무 핸디가 크다. 뭐 핸디 그냥 주고 뭐 일반승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뭐 이 경기가 이제 마이너로 몰릴지 프리너로 몰릴지는 알 수가 없으나 굳이 이 경기를 마이너로 접근하기는 좀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자, 언어로 기준점이 굉장히 높죠. 이제 뭐 샌안토니오의 어떤 원정에서 야투가 반등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 기준점은 이제 반등을 한다는 기준으로 이제 준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주면 사실 언더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언더 볼게요.
자, 이렇게 가고, 자, 오늘 주역을 제가 오늘 주역을 주역이다. 자, 맹분픽 제가 아스날 2.5 오바를 갔죠. 그리고 이 경기를 응원하고 그 내일 오전 8시경 제가 느바 플러스 느바 또는 뭐 느바 플러스 국내 경기 뭐 이렇게 조합을 짜서 맹분픽을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아스날 2.5 오바를 이용하면서 꼭 들어와줘야 됩니다. 2월달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적어도 아스날 오바까지는 들어와줘야죠. 들어와주고 이제 4연승 찍고 내일 아침에 냉정하게 신중하게 맹분픽을 짜서 게시판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축구 가신 거 다 이제 들어오시길 바라고 내일 아침에 좋은 기분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픽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픽이 잘 되든 못 되든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